이남용 교수의 실론롱, AI 전쟁의 심장, 구글 알파벳의 주가 어디까지 오를까? 안녕하세요.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리딩펌 가운데 인공지능 선두기업인 구글 알파벳의 주가 전망을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체제와 관계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구글의 주가는 검색과 유튜브, 클라우드와 AI 칩,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 정책, 그리고 한국 가계의 원화 자산까지 촘촘하게 연결된 거대한 관계망의 결과입니다.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 미국 연방정부 FEA의 4대 비즈니스 영역과 39개 라인 오브 비즈니스 틀, 그리고 국내외 통계를 참고하여 구글의 체제적 위치를 진단하고 장기 3년 단기 6개월의 주가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실론은 특정 종목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조언이 아니라 무지하고 무능하고 욕심 많은 투자 행태를 경계시키고 국민과 투자자의 판단을 계도하고 계몽하기 위한 관계 철학적 분석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빅테크 체제 전쟁, 왜 구글 주가를 주목해야 하는가? 21세기 체제 전쟁의 전장은 점점 탱크와 대포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검색과 동영상, 클라우드, AI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국가의 여론과 교육, 산업 생산성과 안보, 심지어 전쟁 수행 능력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장의 정중앙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구글 알파벳입니다. 구글은 더 이상 검색창 하나를 가진 인터넷 회사가 아닙니다. 구글은 지구 전체의 정보 흐름과 광고 시장, 클라우드 인프라, 스마트폰 생태계,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까지 장악하고 있는 디지털 체제의 핵심 인프라 기업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정부와 기업, 시민이 구글의 검색과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소비하고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며 구글 지도와 안드로이드를 통해 이동과 결제를 수행합니다. 구글의 주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디지털 체제의 방향을 읽는 작업이 됩니다. 한국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구글 주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리고 국민의 자산이 미국 주식과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구글과 같은 빅테크는 상징적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을 노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와 가계 재정을 미국 빅테크라는 체제에 연결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 투자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집단적 금융 재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돈 버는 구조, 검색과 유튜브, 클라우드의 삼각 엔진입니다. 구글의 매출 구조를 관계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 개의 굵직한 축이 보입니다. 첫째는 검색 광고, 둘째는 유튜브 광고와 구독, 셋째는 클라우드와 기업용 서비스입니다. 이 세 축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AI 모델을 공유하며 사용자와 광고주와 기업 고객을 한꺼번에 묶어내는 거대한 삼각 엔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검색과 유튜브는 여전히 구글의 핵심 현금 창출원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검색창에 질문을 던지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며 광고주는 그 시선과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이때 구글은 AI를 활용한 정교한 타깃팅과 자동 입찰 시스템으로 광고 효율을 높여 광고주와 플랫폼 양쪽에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료 검색과 무료 영상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와 시간과 시선이 모두 돈으로 환산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축인 구글 클라우드는 이제 구글의 제2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자를 보던 사업이었지만 전 세계 기업과 정부,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옮겨오고 AI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고성장과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구글은 검색과 유튜브에서 모은 기술과
인프라를 클라우드에 이식하고 클라우드에서 검증된 AI 인프라를 다시 검색과 유튜브에 되돌려주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순환이 강화될수록 구글의 수익성과 체제 영향력은 함께 커지게 됩니다. AI 인프라 전쟁, 구글 클라우드와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니트의 전략입니다. AI 전쟁에서 겉으로 눈에 띄는 것은 챗봇과 이미지 생성기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진짜 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 초고성능 GPU와 전용 AI 칩, 초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묶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승부의 핵심입니다. 구글은 자체 AI 전용 칩인 TPU와 전 세계에 깔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인프라 전쟁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구글 클라우드는 3위 사업자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점유율만 보면 3위이지만 성장률과 AI 인프라 역량을 보면 가장 공격적으로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있는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구글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전용 칩과 거대한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고객에게 빌려주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고객이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설비 투자 규모를 보면 이 전쟁의 크기가 체감됩니다. 매년 수백억 달러 수준의 자본이 데이터 센터와 AI 칩, 광 케이블과 전력 인프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 국가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민간 기업 한 곳이 국가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 구조가 바로 21세기 체제 전쟁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이 인프라 투자가 성공한다면 구글의 주가는 단순한 광고 기업의 주가가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유틸리티 기업의 주가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구글, 매출과 이익, 밸류에이션의 실체입니다. 이제 숫자로 구글의 체제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알파벳의 연간 매출은 대략 3천억 달러 중반, 순이익은 1천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순이익률이 20% 후반까지 올라가는 초고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 제조업이나 은행, 통신사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익성입니다. 이 수익성의 근원은 독점적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그리고 AI를 활용한 비용 절감과 자동화에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알파벳의 주가 수익 비율은 대략 20배 중후반에서 30배 사이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치주보다는 비싸지만 성장성을 감안하면 과도한 거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구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밸류에이션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금리와 규제, AI 성장 기대와 거품 논쟁에 따라 크게 요동친다는 점입니다. 같은 주당 이익을 내더라도 시장이 18배를 쳐줄지 30배를 쳐줄지에 따라 주가는 순식간에 두 자릿수 비율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장기 이익 성장률 전망을 보면 연평균 10%에서 16% 정도의 구간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현실이 된다면 3년 뒤 구글의 이익은 지금보다 약 1.3배에서 1.5배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같은 속도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체제와 규제, 경쟁 구도에 따라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깎아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FEA와 관계 철학으로 본 구글과 국가 디지털 체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FEA는 정부 기능을 서비스, 비즈니스,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기술 등 여러 참조 모델로 나누어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엔터프라이즈로 설계합니다. 이 틀 안에서 보면 구글은 단순한 민간 플랫폼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관리와 행정 서비스,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심지어 국방과 안보 영역까지 깊숙이 연결된 디지털 인프라 사업자가 됩니다. 각국 정부의 전자정부 포털과 온라인 민원, 공공 데이터 분석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정책 메시지가
유튜브와 검색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구조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구글의 본질은 검색창이나 유튜브 앱 같은 개별 객체에 있지 않습니다. 구글의 진짜 힘은 국민과 기업, 정부, 미디어, 금융, 교육, 안보 시스템이 구글을 통해 맺고 있는 관계망의 밀도와 방향에 있습니다. 국민은 검색으로 정보를 찾고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고 기업은 구글 광고로 고객을 만나고 정부는 유튜브 브리핑과 검색 결과를 통해 정책을 전달합니다. 이 모든 관계가 구글의 서버와 알고리즘을 통해 중계되고 조정됩니다. 결국 구글 주가를 본다는 것은 이 관계망이 어떻게 설계되고 강화되고 규제되는지를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정책, 콘텐츠 규제, 개인정보 보호 규범, 각국의 디지털세 정책이 구글의 수익성과 성장률,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국민이 구글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 국제 관계망 속에서 어느 편에 어느 비중으로 자신을 위치시키겠다는 선택이 됩니다. 구글 주가의 상승 동력, AI 모멘텀과 구조적 성장 요인입니다. 구글 주가의 상승 동력은 몇 가지 핵심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기존 캐시카우 사업인 검색과 유튜브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 노출과 클릭, 구매 전환을 AI가 실시간으로 최적화함으로써 광고주 입장에서는 같은 예산으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더 높은 단가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 변동이 있어도 광고주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둘째, 구글 클라우드의 고성장입니다. 전 세계 기업과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고 생성형 AI를 도입하면서 클라우드 수요는 단순 저장을 넘어 AI 인프라 수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AI에 특화된 인프라와 개발 도구, 모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클라우드는 구글의 실적과 주가를 끌어올리는 제2, 제3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AI 칩과 같은 새로운 수익원입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TPU와 향후 AI 가속기 제품군은 내부적으로는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을 가져오지만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경우 독립적인 수익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매우 변동성이 큰 산업이지만 AI 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진입 장벽과 수요의 지속성이 기대되는 영역입니다. 구글이 이 영역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한다면 시장은 구글을 단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프라를 동시에 가진 종합 AI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주가를 짓누르는 규제와 경쟁, 거품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빛이 강한 곳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구글의 검색과 브라우저, 광고 플랫폼을 겨냥한 반독점 소송과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색과 크롬, 유튜브, 안드로이드가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고 각국 규제기관은 데이터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연이어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사업 분할이나 광고 제한이 현실화된다면 지금과 같은 수익성은 구조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경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아마존, 메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AI와 클라우드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와 윈도우, 기셔브의 AI를 깊게 통합했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데이터와 AWS를 결합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개발자와 고객,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 구글은 더 많은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이는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거품 논쟁입니다. AI 붐이 한창일 때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AI의 상업적 가치가 예상보다 늦게 실현되거나
경기 둔화로 광고와 클라우드 수요가 줄어들 경우 시장은 밸류에이션 조정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변동이라는 이중 리스크를 동시에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AI라는 단어에 취해 구글을 무조건적인 안전자산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다른 형태의 디지털 금융위기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장기 3년, 당기 6개월 구글 주가 시나리오를 진단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주가 전망을 장기 3년과 단기 6개월 두 구간으로 나누어 관계 철학적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 알파벳 주가는 대략 3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12개월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이 구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으며 낮게는 200달러 안팎, 높게는 400달러대 초반까지 매우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당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린다는 뜻입니다. 단기 6개월은 기업의 구조적 실적보다는 심리와 뉴스가 지배하는 구간입니다. 저는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구글과 미국 빅테크, AI 거품 논쟁, 금리와 규제 뉴스의 관계를 고려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정적인 베어 시나리오에서는 AI 모멘텀이 꺼지고 나스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며 규제 이슈가 부각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구글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약 10%에서 20% 정도 하락한 255달러에서 285달러 구간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둘째, 중립적인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무난히 충족하고 AI 기대와 규제 우려가 서로 상쇄되며 금리도 급격히 오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구글 주가는 대략 300달러에서 340달러 사이, 즉 현재 수준 부근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불시나리오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수주가 예상을 크게 웃돌고 AI 칩과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340달러에서 380달러 구간, 즉 현재 대비 7%에서 20%까지 상승하는 그림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 3년 구간에서는 심리보다 실적과 체제의 방향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구글의 주당 이익이 연평균 10%에서 16%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3년 뒤 이익은 지금보다 약 1.3배에서 1.5배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첫째, 부정적인 베어 시나리오에서는 규제 압력과 경쟁 심화로 시장이 구글에 더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3년 뒤 구글 주가는 255달러에서 300달러 사이, 즉 현재 수준과 비슷하거나 20% 정도 낮은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둘째, 중립적인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이익이 연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시장이 현재와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3년 뒤 구글 주가는 대략 380달러에서 445달러 사이, 현재 대비 20%에서 40%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불시나리오에서는 이익이 연 15% 안팎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AI 인프라와 AI 칩 사업이 별도의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3년 뒤 구글 주가는 445달러에서 540달러 사이, 현재 대비 40%에서 70%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드리는 경고와 전략적 제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관계망에 따라 달라지는 시나리오라는 점입니다. 단기 6개월은 미국 금리와 빅테크 전체에 대한 시장 심리, AI 거품 논쟁, 규제 뉴스라는 외생 변수에 크게 휘둘립니다.
장기 3년은 구글의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칩 사업이 실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속도, 미국과 유럽의 규제 강도, 글로벌 경기와 광고 시장 및 IT 투자 사이클에 의해 결정됩니다. 숫자만 보고 맹목적으로 구글을 숭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집단적 도박일 뿐입니다. 관계 철학과 FE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는 자신의 인생과 가계를 하나의 작은 엔터프라이즈로 설계해야 합니다. 현금과 예금, 채권과 주식,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 부동산과 연금, 건강과 교육비, 자녀 세대까지를 포함한 전체 구조 속에서 구글과 미국 빅테크의 비중이 얼마가 적정한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 설계를 하지 않은 채 유튜브와 커뮤니티에 떠도는 수익 인증과 유행어에 휩쓸려 구글과 빅테크에 몰빵하는 행태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욕심 많은 투자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집단 심리가 쌓이면 결국 국가적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로 되돌아옵니다. 저는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구글은 분명히 AI 전쟁의 심장이고 글로벌 디지털 체제의 핵심 노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그것이 곧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가계, 국가 체제 전체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하고 연결하느냐입니다. 장기 3년과 단기 6개월의 구글 주가 시나리오는 그 거대한 설계도의 한 구석에 들어가는 참고값일 뿐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이긴 투자자가 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